시간입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6급의 경쟁 채용 시험이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응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근무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5월 3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019년 상반기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 학력에 제한 없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청년 인턴 수료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2019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일반직과 공모직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성별, 연령 제한 없고요. 수도권 매립지 주변 영향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자 및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이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2019년 제3회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분야별 혹은 동시 진행 중인 제4회 신규 직원 채용과는 중복 응시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모집 기간은 4월 2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서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이야기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기획팀장 김주영 팀장님, 그리고 취업 조언 해주실 최수영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수영 교수님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뭘 해도 설레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뭐 몇 군데 이제 고정 출연하는 종편에 예. 나가서 이제 뭐 쭉 출연을 했고요. 근데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제 제가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불 방지 관련 대책, 그다음에 이번 피해 보상, 그다음에 어떻게 적정선으로 우리가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 나갔는데 참 봄이 이렇게 그 굉장히 아름다운데 또 이렇게 이재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그렇죠. 안타까운 그렇게 예. 좀 현장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참 이게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구나라는 그 출래불사춘이라는 그 예. 옛날 말이 떠올랐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난 한 주는 보냈습니다. 예, 하루빨리 좀 피해자들 좀 회복을 좀 많이 네. 도와드렸으면 좋겠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왠지 좀 이분을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서 김주영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에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약 20년 동안 지금 사서로 일하고 있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년 넘게 한 길만 달려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믿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서라는 직업 제가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뭐 친구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하는 업무가 많다, 다양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사서라는 업무를 앞에서 뭐 대학생 친구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관리하는 걸로만 제한되어 있긴 한데요. 현재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직 관리부터 시작해서 자료 관리, 그리고 이용자 대면,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그다음 아카이빙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자질들도 굉장히 많고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서관도 관종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네. 좀 어떻게 달라지고 또 그에 따른 업무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도서관 하면은 지역의 마을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많이 생각하시거나 네, 네. 아니면 대학에 계신 분들은 대학 도서관,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교 도서관, 그리고 마을에 또 굉장히 작은 도서관들이 아파트 예. 안에 있는데요. 이제 그건 작은 도서관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관종마다 약간 다른 역할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요즘에 대학 출판부하고 같이 연결해서 출판 업무가 같이 연결된다든가 아니면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돌봄, 그래서 육아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릴 때 그 동네에 있는 마을 도서관을 네. 정말 자주 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서분들을 보면서 정말 매일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보실 수 있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년 전에 이 사서라는 직업을 결정을 하실 때 어떤 매력에 가장 끌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공공도서관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접할 수는 없었었고요. 저희 언니가 이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대학의 기업에 있는 도서관에서 예. 이제 근무하게 돼서요. 이제 많이 보게 돼서 이제 이 직업으로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은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네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과거에 축적된 자료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인기 있는 아니면 또 내지는 많이 알아야 될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으로 도움을 준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문헌정보학을 전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당시에 좀 언니가 또 영향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멋져 보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네. 아니라 기업체 자료실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 영역이었는데요. 어쨌든 전문가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성과를 다른 방식으로 내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언니가 그런 관련 일을 하고 계시면 보다 좀 많은 정보를 남들보다 좀 쉽게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사서가 되려면 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서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이제 입학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 외에 저는 그 신문이나 잡지를 좀 많이 봤었고요. 네.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은 뭐 여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IT나 정보 평생교육사 관련된 자료 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지, 신문, 그다음에 또 제가 대학 내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단편 소설집을 읽고 약간 서머리하는 작업들을 좀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용자들에게 책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헌정보학과라든지 뭐 도서관학과를 거쳐서 사서가 된다라고 저희도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밖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혹시 그런 것을 이제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컨대 전문대학이나 그다음에 사서교육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건 자격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4년제 대학과 이제 우리 전문대학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학 전공과 자격증을 위해서 좀 자격증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하고 이제 전문대 문헌정보학과나 이제 그 사서교육원 같은 데 나오면은 이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은 이제 준사서를 이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4년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교육과정 이수하면은 2급 정사서 예. 자격증을 이제 이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약간의 이제 근무하는 이제 파트는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헌정보학이랑 이제 도서관학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 입학을 할 때부터 이 사서라는 직업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입학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이 밖에도 또 다른 진로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사서라는 직업을 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만일 또 그렇지 않다면은 뭐 학예사라 큐레이터 같은 학예사라든가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사,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 이제 그다음에 기업체 연구소 예. 이런 데서도 근무할 수 있는데 오. 만일 이제 그 국립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공무원 채용 시험을 아마 거쳐야 되는 그런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서 자격증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 도서관 사서 이외에도 다른 취업처가 또 있을까요? 많지는 않지만 보게 된다면 이제 학술 정보 관련한 기관들이 있을 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인터넷 정보 검색 업체나 이제 뭐 제공업체 예.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도서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그다음에 뭐 외국 학술지 검색 대행하는 업체라든가 아주 특수한 직업, 그러니까 이른바 자료와 도서들만을 예. 취급하는 이제 그런 특수한 직업군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셨다고 김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주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헌정보학은 어쨌든 사서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긴 하지만 모두 사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검색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편안하게 정보를
노출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일단 정보의 수집, 축적, 검색 및 이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전공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공 필수로 분류, 그러니까 보면 공공도서관 가서 보시면 숫자들이 책 등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걸 소위 이제 분류라고 하는데 분류, 그다음에 목록 이런 거와 같은 정보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서관은 또 하나의 기관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도서관 경영 이런 부분들도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책 외에도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 관리,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정보 네트워크와 IT와 관련된 과목들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관 사서는 사회적 현상과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외국어 등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네.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자격증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능력이 좀 뒷받침되면 보다 이 사서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공공도서관이 대체로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좀 취득되면 취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아카이빙에 관련된 과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기록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도서관에 지금 뭐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3D 프린터나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코딩 과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IT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면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예빈 학생이 자기는 전산 관련 업무가 너무 어려워 보였다라고 네네, 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좀 어떠셨는지. 이렇게 시대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는데 현장에서는 좀 느린 감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아마 현장에서 되게 어려운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국립에서 이제 사서들을 교육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런 사서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이 없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계속 교육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로 좀 저희도 배우고 또 이용자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그 사서로 근무하시기 전에 좀 뭐 비슷하거나 관련되는 일도 경험을 좀 해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취업 결정을 일찍 했었기 때문에 사실 네. 다른 과정에는 있지 않았었는데요. 대체로 이 공공도서관 오기 전에 한 12년 정도는 대학도서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서관 외에는 다른 데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 후로 또 20년 넘게 또 같은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이 꾸준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방대할 것 같아요. 방대하고 네.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도 물어보시고 그러면 저도 그 직업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2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또 매력적인 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예린 학생이 이제 지역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아마도 저희 보면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예. 이렇게 여성회관도 있고요, 문화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도서관의 다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라는 것은 한번 체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학생도 얘기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찾아가거나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은 일상이고 불특정 대다수 많은 계층이나 세대들이 오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떤 데는 어르신으로 분리하고 아이들로 분리하고 청소년으로 분리를 하고 네.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월 단위로 모이게 했고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분들이 스스로 그 본인들이 만들었던 걸 가지고 축제를 열겠다고 하셔가지고 축제를 한번 도서관 앞에서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낭독하면 아이들이 박수치고 또 사실은 엄마들이 또 애기 엄마들이 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연속적이고 관계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도서관이 그냥 단순히 좀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활동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감명이 깊습니다. 지금 사서로서는 어떤 일,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지금은 저는 이제 성북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하고 아리랑 어린이도서관을 해서 이제 예. 관리를 했었고요. 현재는 거기에 도서관 기획팀이라고 해서 도서관 전체의 사업을 하고 정책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사서라는 직업 20년 동안 해오시면서 이런 점이 가장 매력 있다, 가장 좋았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들 통해서 제가 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가 좀 알았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례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IMF가 대학 때 있었는데요. 네. 사실 대학교에 있을 때는 IMF가 현장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줬었는지는 제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공공도서관에 와서 이용자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 그 IMF가 얼마나 처절하게 삶에 왔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삶의 삶을 도서관이라는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공공도서관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생 공부를 하실 수 네, 있다는 점. 맞습니다. 예. 반면에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저희 불특정 대다수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또 연애할 때 보면 되게 좋았던 점이 결혼하면 굉장히 싫다고들 하시잖아요. 네. 불특정 대다수의 질문이나 그분에 네. 대한 답변하는 것이 가장 매력 있고 좋았지만 또 그게 가장 힘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렇죠. 어떤 네, 것을 네. 요구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서라는 직업 좀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공공도서관에 더 적합한 거일 텐데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의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저런 정보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엔 이런 것이 중요하니 한번 보시라고 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단순히 좀 책을 좋아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좀 보람을 느끼셨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10년 넘게 보면 이용자층이 이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라고 해서 이제 찾아가는 도서관들을 좀 운영하게 되는데요. 성북교에는 이제 미혼모 청소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대안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읽고 사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하다가 지역의 이제 예술가분과 함께 책 읽기를 같이 하는 작업을 좀 했었었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찾아가서 그 장소에선 너무나 해맑고 너무나 밝고 이랬던 친구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죄인처럼 약간 좀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가 있을 때 초대하고 바깥으로 계속 나오게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도 만나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만나면서 지역에서 적응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네. 도서관이 또 하나의 역할이 이런 것이 아닐까. 책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정말 일단 수많은 그 문헌들을 관리를 하시는 직업이시잖아요. 좀 나만의 그 노하우라든지 정리 팁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사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사서 보게 돼서 제 방 서재에도 굉장히 책이 많은데 일단은 책을 읽어야 할 책과 그다음에 읽은 책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주제별로 나누고 그 주제에 따라 이제 아무래도 저자가
저자가 말하는 것이 계속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자 중심, 저자로 이제 분류를 해서 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책을 빌려달라거나 할 때 저도 바로바로 뽑아서 주기도 하고 제가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 집에서도 거의 뭐 작은 도서관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집에서도 좀 도서관처럼 책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도서관은 아무래도 많은 양의 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댁에서 정리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별로 나누고 생각의 관례별로 한 후에 저자 순으로 나누어서 주제를 나누셔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아까 학생도 보면은 장르별로 나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오로지 그 책의 사이즈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 네. 긴 책, 짧은 책, 두꺼운 책, 얇은 책. 좀 모양만 보고 정리를 하는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좀 알아두면 좋을 그 도서관 이용 팁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도서관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보이는 것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줄 아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꿀팁으로 사서와 친해져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셔서 사서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도 한 가지를 원했다면 5, 6가지는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서와 친해지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저도 좀 여러 가지 좀 책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께 추천 같은 것도 해주시죠. 그럼요. 네,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막연하게 추천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요즘에 뭐 관심 있는 건 어떠신 건지 또 이런 것들 좀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좋아하는 책을 읽어본 것 중에 무슨 책을 좋아하시는지 여쭤봐서요. 어느 정도의 책을 읽으시면 좋을지를 판단하고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 일반인들이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뭐 보이는 게 이제 대출 반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서는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게 책을 대출 반납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사실 10% 정도도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90% 이상은 다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앉아서 편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을 이제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학습서를 갖고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도서관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고 본인이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의 문제 해결을 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곳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공론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해야만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도서관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많이 이용했죠. 왜냐하면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특히 저는 국회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서점을 많이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북이라고 그러죠. 전자책.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 왜냐하면 집에 이제 장서가 쌓이면은 이게 처치 곤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슬림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책도 보고 좀 서가별로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서관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말 바늘 하나 떨어진 소리까지 체크되는 이제 그 이른바 몰입의 공간, 공부의 어떤 공부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다른 가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시민사회 중심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가 많이 진화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사실 이 과거와 현재 좀 사서의 역할이라든지 이 도서관의 분위기랄까요?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도서관이 이제 어떤 시민사회 공적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담론, 어떤 작은 또 어떤 지역의 아젠다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공론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제 어떤 그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소통과 이른바 이제 그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 가치관들을 모아서 배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일종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저는 도서관이 이런 공적 영역의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서의 어떤 자기 역할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해지고 다원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서라는 직업이 좀 앞으로도 또 다양한 변화를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좀 체감하시는 이 사서라는 직업 전망은 좀 어떠십니까? 4차 산업혁명에 앞서서 없어질 직업으로 사서라는 게 명단 리스트에 올라간 걸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네. 사실 도서관 4차 산업혁명 또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보 격차는 현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정보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또 기술을 아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도 방문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요. 점점 기술이 발달할수록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굉장히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사서를 꿈꾸는 분들께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서라는 직업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리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하고 뭐 책을 좋아하고 정보를 다룰 줄 아는 건 전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플러스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서를 희망하는 취준생들 준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저는 좀 그 글쓰기 능력이 좀 되는 사람이 좀 가장 이게 사서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을 좀 권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게 이타심이 좀 있어야 될 직업군입니다. 네. 이게 상대방은 늘 이제 소통과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에 소양을 좀 다루는 게 좀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나 아카이브 이런 게 추세니까 그런 어떤 정보 분류에 대한 좀 자질 같은 혹은 또 자격증 같은 거 좀 많이 해두면은 굉장히 업무 수행하는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는 사서의 전망은 좀 어떠실까요? 사실 직업적인 어떤 그 확산으로 놓고 보면은 크게 매력적인 직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인류가 이만큼 진화해 왔을 때 인류의 어떤 집단 지성을 그 보호하고 또 그것을 네. 발전시켜 오고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왔던 바로 이 직업이 어떤 이 사서라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생업으로서의 직업이라기보다는 가치 중심적으로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갖고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여기에 도전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영 팀장님, 앞으로의 좀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년 단위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3차 도서관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캐치프레이즈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사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준생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의 김주영 팀장님 그리고 최수영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